자, 일단 평면도표 일단 볼 거고, 그 평면도표 오늘 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봅시다. 자, 평면도표 이제 볼 건데,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거야. 자, 먼저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먼저 따집니다. 수직선 위에서 두 점이 만약에 이렇게 A, B로 만약에 잡혀 있어. 좌표는 A가 x1이고 B가 x2로 나와 있을 때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기본이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 그러니까 x2-x1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 x2-x1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야. 어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야. 뭐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큰 게 확실하면은 굳이 절대값을 안 써도 되는 것이고. 근데 특별히 원점하고의 거리를 따진다. 원점은 그 좌표가 0이에요. 0. 그래서 원점하고의 거리는 그냥 절대값만 써주면 되거든. 절대값만. 만약에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원하고 싶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싶어. 요거를. 여기를 A로 보고 x1, x, y1 여기를 B로 이제 봐주시면 x2, y2로 볼 건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x축의 평행하게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었거든.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는 그 x끼리 빼준 거였고, y끼리는 그 높이가 이제 y끼리 빼준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였어가지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저 x끼리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뺀 놈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 근데 얘도 특별히 원점하고의 거리를 따진다. 원점은 그 좌표가 0,0이거든. 원점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으로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수직선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자, 이게 사실 이 단원의 메인이야. 그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었고, 공식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외워놔야 되는 거고, 공식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 A, B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자, 두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x1, y1으로 만약에 놨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야. 이 점의 좌표를. 그래서 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 공식으로 좀 외워놔야 되는데, 분모는 비율을 m 대 n이라는 비율을 더해 주셔야 되고, 분모는. 자, 분자는 어떻게 써내면은, 자, 이게 m 대 n이면은 이렇게 엇갈려서 곱하라라고 해서 엇갈려서 곱하라. 그래서 mx, 자, 이게 y1이 아니라 여기 지금 x2입니다. x로. 여기 mx2 그 다음에 플러스 nx1 이게 엇갈려서 이제 우리가 썼습니다. mx2 플러스 nx1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우리가 그 좌표 쓰는 거였고, 근데 특별히 mn이 같다, 비율이 같으면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무엇이냐? 중점입니다. 중점. 점 가운데 있는 점이고, 그때는 적격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중점 좌표 구하는 거 그 더해서 나누기 2해주는 것으로 구해주는 거야. 2분의 x1 더하기 x2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나누기 2로 봐주시고, 자, 내분했으면 외분도 이제 우리가 해볼 거야. 외분도. 자, 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바깥에서 나누는 점이거든요. 바깥에서 나누는 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직선이 그어져 있어. A, B. 그러면은 바깥에 그 외분점이 위치해가지고 M 대 N으로 나누게 되는 그 밖에 있는 점을 찾는 거야. 밖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빼기로만 바뀌었었죠. 여기가 이제 빼기로 바뀌었었어. 빼기로 바뀌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빼기로만 단순하게 바꿔서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x1, x2일 때야. 저 기본적인 내분 외분 공식은 기억해야 돼. 내분 외분 이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
자, 근데 방금 전에 내분처럼 얘는 1대1 외분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1대1 외분은.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서 좌표 평면으로 이제 볼 거거든. 그러면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만약에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있어. A, B가 이렇게 있어. 좌표가 x1, y1, 얘는 이제 x2, y2로 만약에 주어지면은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을 이제 우리가 m 대 n으로 이제 나눠볼 거야. m 대 n으로.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이 이제 뭐였었냐? 앞에 공식이랑 거의 똑같은데 x좌표, y좌표 구분했었습니다. 자, x좌표 이제 쓰실 때 x좌표.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엇갈려서 우리가 해줘야 돼가지고 분모는 비율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mx2 플러스 nx1 아까랑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m 플러스 n분의,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y도 my2 플러스 ny1이야. 엇갈려서 저렇게 적어줘야 돼. 엇갈려서 적어줘요. 엇갈려서. 자, 외분점 같은 경우는 자, 비슷한데 빼기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자, 외분점은 그 선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분의 연장선 어딘가에, 그 선분 연장선 어딘가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이 정도쯤의 외분점이 위치해 있으면은 m 대 n으로 나누게 되는 그 바깥에 있는 점의 좌표 찾는 공식 써볼 건데, 자, 분모는 비율을 더해줍니다. 비율을 빼줍니다. 그리고 얘도 엇갈리는데 부호를 잘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 y좌표 똑같이 비율을 빼주신 다음에 mi2 마이너스 ni1.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으로 이제 볼 건데,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우리가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웠을까? 중학교 몇 학년? 몇 학년 때 배웠니, 무게중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배우냐면은, 자, 이렇게 배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의 어떤 한 점에서 그 바라보는 변을 대변이라 얘기하거든요. 바라보는 변을 대변. 그 바라보는 그 변의 중점.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 중점을 향해서 이제 선을 그어. 이렇게 그은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 중선이라고 얘기를 해. 중선. 그렇게 중선을 다 그어봅니다. 이 꼭지점 그었고, 이 꼭지점 중선을 그었고, 이 꼭지점 중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중선들 세 개가 만나는 점이 있어. 그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 얘기하고, 그러면은 요 무게중심의 그 성질 같은 거 있었는데, 꼭지점으로부터 이 중점까지 무게중심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였지, 저거? 몇 대 몇이었습니까? 이거 2대 1인 거 기억나니? 2대 1? 꼭지점에서부터 2대 1로 나누게 되는 점으로 볼 수가 있어. 자, 요 무게중심의 좌표 찾는 공식도 있는데, 이제 좌표 찾는 공식은 간단해. 좌표를 다 더하고 나누기 3으로 쓰는 거야.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로 쓰는 공식.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로 쓰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다 더하고 나누기 3 해주시면 저게 무게중심 공식이다 라는 것이고, 무게중심 공식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수 예제를 이제 한번 좀 풀어보면서 한번 좀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처음에는 쉬운 게 좀 나오고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야.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유형이야. 그냥 계속 그냥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항상 나오는 유형인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그 P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네. A가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한 요정도쯤. B는 지금 2,3이니까 대략 한 요정도쯤. 자, 직선 Y는 X-1도 이렇게 있어. 직선 Y는 X-1. 자, 그런데 그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 얘기야.
대략 뭐 이 정도 쪽으로 오면은 이 P라는 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와 P라는 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상황이야. 이 길이가 같다.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 무슨 식을 세워줘야 되냐? 거리가 같으니까 지금 선분 PA랑 PB랑 거리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쓰고 같다라고 식을 쓰면 되겠지. 그 식을 써줄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래 루트가 들어가니까 그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그 제곱된 걸로 쓸게. 얘들아, 제곱된 거. 양변 제곱해보라고 가지고 제곱으로 식을 쓸게. 이렇게. 자, 얘 써보게 되면은 자, P 점의 좌표를 그럼 알아야 되는데 지금 P 점의 좌표가 안 주어져 있잖아. 안 주어져 있으면 항상 내가 미지수로 잡아야 돼. 얘들아. 항상 미지수로 잡아야 돼. 지금 P라는 점이 좌표 안 주어져 있으면은 미지수로 원래는 뭐 A, B로 잡긴 해야 되지만 이 점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야. 그러면은 내가 X 좌표를 A라고 두면 Y 좌표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니? Y 좌표를? 이 점이 얘가 지나는 점이면 X가 A야, Y가 몇이야 그러면? A-A지? Y가 A-2? 저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저렇게 좌표를 잡아야 되는 거야. 저렇게 점의 좌표를.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저렇게 잡고 이 식을 쓰는 거야. 이 식을 쓸 거야. 그럼 이 식을 쓰면은 자 한번 써볼게. 이 P라는 점의 좌표 A, A-2로 하고 거리식 씁니다. 자, X끼리 빼고 제곱. 그럼 A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자, 이제 요 PA 할 때 Y끼리 빼고 제곱할게. Y끼리 빼고 제곱. 요겁니다. 그 다음에 P, B식 쓸 거야. 자,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줍니다. Y끼리 빼주게 되면은 A 빼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소거되는 게 있지. 소거되는 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이거죠. A 플러스 3의 제곱은 A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식이 남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이제 뭐 전개를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원래 쌍으로 제곱이 있을 때 푸는 방법은 이거였어. 원래 얘들아. 쌍으로 제곱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 풀말을 원래 붙여서 푸는 거야. 원래.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풀말을 저렇게 붙여서 푸는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A 플러스 3은 A 마이너스 5인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식이죠. A가 없어지다 보면은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볼게. A 플러스 3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부분적으로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 A를 구해주면 A가 이제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거는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A가 1인 걸 구했으면은 최종적으로 그 점 P의 X좌표 1을 이제 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답이 1이야 그냥 1. 얘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PA 제곱, PB 제곱이 같다라고 씩 써가지고 문제표는 그냥 간단한 문제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이게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은 상황이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거든. 자, 어떻게도 주어질 수 있냐?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이 직선 위에 점이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X축 위에 점이다 아니면 Y축 위에 점이다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직선 위에 점이다 라고 다양하게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잘 잡아야 되겠다. 점의 좌표를. 지금 Y는 X-2잖아 얘들아. 직선이. 그럼 이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잡을 때 내가 X좌표를 만약에 A로 잡았으면 Y좌표는 거기에 빼기 2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너희가. 이렇게. 이거를 너희가 세울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따르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를 A라고 하면 Y가 몇입니까? Y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필수제 2번을 봅시다. 자, 보시면
자, 두 점이 주어져 있고 두 점 AB와 X축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저 선분의 길이의 제곱에 대해서 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 라는 문제야. 자, 선분의 길이의 제곱 물어보는데 지금 X축 위에 한 점 Q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이 선분의 이 길이를 식 쓰는데 좌표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내가 잡아야 된다고. 좌표가 안 주어져 있으면은 미지수를 잡아야 되더라. X축 위에 점이면 몇 컴마 몇으로 잡을 수 있을까? 몇 컴마 몇? X축 위에 점이면 몇 컴마 몇으로 잡을 수 있니? X축 위는 이제 무슨 좌표가 0이야? Y 좌표가 0이면 X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식이야.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그래서 저 Q를 점을 저렇게 잡고 이제 요 식을 쓸 거야. 이제 선분 AQ 제곱 더하기 Q 제곱 쓸 거야. 요걸 이제 씁니다. AQ 제곱 더하기 BQ 제곱. 이제 저거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쓸 거거든. 그러면 A-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BQ 제곱 씁니다. A-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AQ 제곱 더하기 BQ 제곱이야. AQ 제곱 더하기 BQ 제곱. AQ 제곱 더하기 BQ 제곱. 그럼 얘들 일단 다 전개를 할 거야. 전개. 자, 전개 이거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 전개 바로 해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89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나온다.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 전개. 저렇게 나올 거야. 이제 저렇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이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 봤는데 그 값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Q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 2차식의 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 이 얘기잖아. 최소가 되고 싶다. 이놈의 최소 찾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중간고사의 범위에서 많이 하지 않았니? 2차식의 최소값 찾는 문제잖아. 2차식의 최소값.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최고차항으로 먼저 이제 묶어준 다음에 2로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니? 그 다음에 이거 그 절반의 제곱 막 뭐 더하고 빼는 거 있었지? 그걸 이제 할 거야. 여기서는 절반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그놈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서 끄집어 나오는 놈 요거 마이너스 2분의 29거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49. 걔는 일단 뒤를 일단 빼버리고 뒤에 89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2배에 A-2분의 7의 전체 제곱으로 일단 이렇게 식을 쓸 거야. 좀 더 정리해보게 되면 뒤에 9배에 A-2분의 7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29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에서 말하는 저 최소값은 A가 몇일 때? A가 2분의 7일 때 최소값이지. 이거 최소값. 최소값 몇이 지금 등장했습니까? 최소값은 2분의 129라는 값이 등장하는 거야. 최소값은 2분의 129.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도 읽어봐야 돼. 그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Q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일단 Q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A,0이라고 잡아놨는데 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A값 2분의 7이죠. 그러니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Q는 2분의 7,0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점이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지나는 점이래. 좀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점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K가 7이라고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7.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K는 7. K는 7. 자, 이렇게 요 흐름대로 이렇게 할 거야. 요 흐름대로. 그래서 문제가 딱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제 너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요 점의 좌표 잡는 거. 요거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식 계산이잖아. 계산 실수 안 하게 계산 잘해야지 이제. 최소값 찾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최소값 찾는 거는 완전 제곱식 우리 많이 했었죠? 중간고사 범위 때. 그걸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어보자. 3번으로 보시면 최점이 직각 삼각형을 이룰 때라는 문제가 있어. 자, 문제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적이야, 직관적. 이 단원의 문제들이 직관적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세점 ABC가 주어져 있어. 근데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각시가 90도로 얘들아. 각시가 내가 이제 저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좌표평면 자세히는 안 그리고 그냥 여기를 내가 C로 잡고 한번 이렇게 지금 A라는 점의 좌표는 A, -2, C라는 점의 좌표는 1,4, B라는 점의 좌표는 -2,3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 각시가 90도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이 뭐냐면은 선분 AC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이다. 얘들아 요식 쓸 수 있니? 요식? 피타고라스식 요거 쓸 수 있지? 피타고라스? 그럼 저 식을 이제 쓸 거야 그냥 여기서 AC 제곱식 써볼게. AC 제곱. 그러면은 A-1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 더해준 거. BC 제곱식 써볼게 이거. 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나오게 되는데 이게 AB의 제곱이랑 같대. AB의 제곱식 써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자 전개해주면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나올 거야.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풀 거야. 전개하고 정리해서 풀 거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36 더하기 9 더하기 1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5 해서 다 전개 정리해주고 막 넘기고 다 해주면 되니까 이걸 다 풀어가야겠지. 이거를 해볼게. 이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47은 2변 4A 플러스 29 나와서 이거 넘기고 풀어주면 6A는 18 해서 A는 3 나올 거야. A는 3. 그래서 일단 답은 이렇게 찾으면 돼. 답은 문제가 막 어렵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니 얘들아. 직각삼각형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없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각시가 90도다. 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을 하는 거구나.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더 얘기할 거였거든요. 두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에 복습할 때, 이런 유형이 또 있었어.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세 점의 좌표를 이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찾는 문제가 있었어. 무슨 삼각형인지 찾는 거. 그래서 삼각형 종류 찾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분의 길이들을 다 구해봐야 돼. 선분의 길이들을. 그러면 우리가 좀 특수한 삼각형이 뭐가 있었냐?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잖아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이제 있었고 피타고라스 식을 하는 거. 정삼각형도 이제 있었잖아. 정삼각형도. 이런 삼각형들은 다 변의 길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들을 구해봐야 되는 거야. 변의 길이들을.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얘기할 거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저번 주에 직선의 방정식 공부하긴 했거든. 이 평면대표 단원의 문제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관지으면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자, 여기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연관지어서 훨씬 쉽게 푸는 방법. 지금 각시가 몇 도야 얘들아? 각시가 90도지. 그럼 얘가 각시가 90도면 이 선분 AC랑 BC는 무슨 관계니? 저 두 선분은? 선분 AC랑 BC는 무슨 관계니? 무슨 관계?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니?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니? 응? 이거 수직관계라고 하죠. 수직관계.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좀 공부했으면 직선 AC의 기울기랑 직선 BC의 기울기 가지고 식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직이면은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으로 만들면 두 기울기의 곱이 몇이었습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AC 기울기 한번 계산해 보시고 AC 기울기 AC 기울기 계산하면은 위에서 밑에 거 빼주면 A-1분의 여기서 여기 빼주면은 마이너스 6이야. 이게 AC 기울기고 그 다음에 이제 BC 기울기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BC 기울기 BC는 이제 자 앞에서 뒤에 걸 빼주면은 자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 얘네 둘이 곱한 게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을 쓰면은 A가 훨씬 빠르게 나오겠지? A가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1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한 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풀어봐도 돼. 약분이 되고 또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결국에 A-1이 풀어보면 2가 나옵니다. A는 3 기울기 이용해서도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기울기 이용해서도 알겠지? 기울기 이용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기울기 이용해서도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 기울기 이용도 잘 해보자. 기울기 이용도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필수에 대해 4번 될 겁니다. 필수에 대해 4번 자, 이제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야. 점점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거 난이도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자, 이 문제가 이래. 잘 보면 수직선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A, B의 좌표는 안 주어졌어. 근데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잡았대.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볼게. 자, 수직선을 내가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A를 잡습니다. A를 내가 한 요 정도쯤으로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내가 한 요 정도쯤으로 잡을게. 요 정도쯤. 그러면 지금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P래. 자, 잘 들어야 되겠네.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면 3대2로 내분하는 점 얘를 먼저 5등분을 해야지. 5등분 5등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3대2가 되는 이 지점이 P다. 이거 알겠니? 얘들아 집중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이 점이 P야. 이 점이 P. A로부터는 3칸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2칸 떨어져 있지. B로부터 2칸. 이 점이 P인 거야 지금. 이 점이. 자, 그리고 1대1로 외분하는 점도 찾아야 돼. 1대1로 외분하는 점. 1대1로 외분하는 점은 바깥에 있는 점인데 자, 요거 잘 들어야 돼. 어떻게 찾는지. 다시 3대2 내분 돌아오면 그 3대2로 내분하는 점 P는 A에 가깝니? B에 가깝니? 어디에 가깝니? B에 더 가깝다 당연히. 이게 그 숫자가 짧은 쪽에 가까울 거야. 숫자가 짧은 쪽에. 그러니까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 이게. 선분 A, B 앞에가 A고 뒤가 B고 숫자가 앞에가 3이고 뒤가 A니까 이게 서로 대응이 되는 거야. 대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짧은 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돼. 숫자가 짧은 쪽에 가깝다. 그러면은 외분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1대2로 외분한대. 그러면은 일단 당장 어딘지는 안 보이겠는데 이 숫자가 짧은 쪽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니? 숫자가 짧은 쪽에. 그리고 외분점 봐봐. 선분 A, B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어딘가에 있단 말이야. 바깥 어딘가에. 그 바깥 어딘가에 있는데 근데 A에 가깝대. 이게 선분 A, B를 이제 1대1로 외분하는 점인데 A에 가까운 거 아니야, A에? 그러면은 외분점은 이 A 왼쪽에 있어야 되니 B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A에 가까우려면 외분점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니? 왼쪽에 있어야 되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이건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가 짧잖아, 숫자가 작잖아, 앞에가. 그렇기 때문에 외분점은 최소한 이 왼쪽에 존재를 해야 돼. 왼쪽에 A에 가까운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A에 가까운 쪽에. 그런데 1대2야. 그러면 그 외분점을 만약에 딱 찍었을 때 그 점으로부터 A까지는 비율이 1, B까지는 비율이 2인 거야. 그죠? 1대2의 비율인 거잖아. 그럼 그 점을 정확히 찍는 게 중요해. 정확히. 어떻게 정확히 찍냐면은 잘 들어. 정확히 찍는 거. 지금 만약에 대략 한 요 정도쯤이라고 한번 놨다고 해보자. 요 정도쯤. 봐봐.
만약에 이 정도쯤으로 찍었어. 그러면 그 외분점으로부터 A까지는 1, B까지는 2잖아. 그럼 1대 2 맞니 이거? 1대 2. 봐봐 여기 1대 2지. 1대 2야. 잘 봐. 그럼 1대 몇이니? 여기는 1대 2라고. 그럼 1대 몇이니 여기? 여기 몇이니 여기? 여기가 1이고 전체가 2면 요 나머지 뺀 건 몇이니? 1이잖아 1. 1 아니니 1? 그러니까 이 외분점을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 몇이야 그게? 1이야 1. 그 1이 의미하게 되는 게 선분 A, B의 길이 B를 1로 보겠다 이 얘기야. 선분 A, B의 길이의 B를 1로. 그런 다음에 이 길이의 B를 1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방향 왼쪽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얘에서 얘 뺀 게 1이니까 그 1이 A, B의 길이의 B고 그 다음에 짧은 숫자가 1이지. 짧은 숫자 1만큼을 더 가면 돼. 이 짧은 숫자 1만큼. 그럼 그 점이 외분점인 거야. 그 점이 외분점.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 그게 1이야 1. 그게 이 선분 A, B의 길이의 B야. 뺀 거니까. 그러면은 그 작은 숫자만큼을 더 가. 1만큼을 더 가. 그 점이 Q라는 거야. 그 점이 Q. 이렇게 잡아줘야지만이 점 Q는 A까지는 비율이 1이고 B까지는 비율이 2칸이니까 2가 되어야 되는 거야. 2칸이니까 2. 자, 이렇게 일단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놓고. 상황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 상황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A, B를 원래는 5등분 하는 게 있었다 보니까 5등분 하는 거를 여기도 똑같이 5등분을 해. 왜냐면 1대 1이잖아? 그럼 여기도 5등분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 5등분으로 이렇게. 5등분으로.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모기를 확인하면 기억. PQ가 32면 A, B가 22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기억에서 PQ가 32냐라고 물어봤는데 32라고 했는데 PQ는 지금 요 짧은 거 요거 있죠? 요 짧은 요 칸. PQ는 요 칸이 몇 개 있니? 요 칸이 몇 개 있습니까?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니? 8개? 그러니까 저 길이가 지금 이제 32라고 했는데 8개니까 한 칸을 내가 만약에 A라고 2개 세면은 얘는 몇 A가 되는 거? 8A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4야. A는 4. 한 칸의 길이를 4라고 볼 수 있지. 그랬을 때 선분 AB는 그러면은 과연 20이냐라는 건데 얘가 과연 20이냐? 선분 AB는 이 칸이 총 몇 개입니까? 칸이 몇 개의 칸이 있습니까? 이거 5칸이 있지. 5칸. 5칸이 있으니까 5A가 되면서 A가 4니까 대입하면 20이 나오지. 20이. 그래서 기억에 맞는 설명이야. 기억에 맞는 설명. 기억에 맞는 설명이야. 이 칸수로 보고 따질 거야. 그 다음에 니은. 니은 디귿은 그림을 정확히 그려놨으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지금 A라는 점이 PQ를 3대5로 내분하는 점이냐. 자, A라는 점 봐. 자, 여기 A라는 점은 자, 선분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선분 PQ 안에 A라는 점이 있지. 그러니까 A는 선분 PQ가 이제 내분이 된 점인데 몇 대 몇 내분이냐. 자, A로부터 P까지는 지금 몇이야? 칸수가? A에서 P까지는 3칸이지. 이게 3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A로 볼 수 있지. 3A. 여기를 3A로 볼 거야. 3A. 그런 다음에 A로부터 Q까지는 몇 칸이야? Q까지. 여기 5칸이지. 그러면은 점 A는 선분 PQ를 자, 3대5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3대5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야.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주면 돼. 몇 칸 떨어져 있는지. 점 A는 P에서부터 순서대로 3대5로 떨어져 있는 점이다 라고 보는 거고, 디귿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귿은 점 B가 QP를 5대1로 왜 변하는 점이냐. 점 B가 지금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선분 PQ를 이제 몇 대 몇이냐. B는 P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니?
P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 이거? 2칸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2칸. 여기 2칸이지? 그 다음에 B는 Q로부터는 총 몇 칸 떨어져 있니? 여기 총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몇 칸이야 이거 총 세면? 10칸이잖아. 이게 하나가 5개였잖아. 5개니까 총 10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10칸. 그러니까 점 B는 P로부터는 2칸, Q로부터는 10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비율을 따지면 2대 10만큼 떨어져 있는 점인데 약분을 해주시게 되니까 1대 5가 나오게 되겠지? 1대 5. 그래서 디귿도 만들 설명인 거야. 디귿도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몇 칸 떨어져 있나? 그래서 답은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나타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미디로 자, 그 다음에 필수의 5번도 볼 거야. 필수의 5번. 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문제가. 자, 필수의 5번인데 이제 두 점 A, B가 있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그 내분점이 P고 또 외분점이 Q래. 비슷한 문제야. 자, 이제 사실 이 문제를 이제 풀 때에는 사실 그냥 공식으로 그냥 해결해도 답은 나와. 자, 지금 선분 A, B를 얘를 이제 처음에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점 P의 좌표부터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공식 그냥 쓸 거야. 2대1로 내분하는 점 2 더하기 1분의 이거 엇갈려야 되겠죠. 이렇게 엇갈리지. 그럼 엇갈리게 되면은 2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2 일단 공식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Y좌표 똑같이 2 더하기 1분의 자, 2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엇갈려서 식을 쓰는 거야. 엇갈려서. 마저 계산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앞에가 6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돼. Q도 이제 해본다. Q도. 자, Q는 1대2 외분점이래. Q는 1대2 외분점. 그럼 외분점 공식을 쓸 거야. 외분점 공식을. 1대2 외분점 공식으로 이제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비슷하게 1-2분의 똑같이 합니다. 1 곱하기 8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y는 똑같이 1-2분의 자,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걸 좀 더 이제 정리해 줄 거야. 좀 더 정리할 거야. 해보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4 나올 것이고 앞에가 얘 정리해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이거 4 더하기 4 8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PQ의 중점의 좌표를 찾으라 이 얘기야. PQ의 중점의 좌표. 그럼 PQ의 중점의 좌표 찾아보면 M이라고 해보자. 이건 더해서 나누기 2잖아 얘들아. 이거는 더해서 나누기. 더해서 나누기 2기 때문에 요거 마저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3 일단 최종 답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PQ의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PQ의 중점의 좌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만 쓰면 답은 나와요. 얘들아. 답은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시야로 한번 접근해 볼 거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볼 거야. 이 문제를. 자,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렇게 해볼 거야. A라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야. 여기 A라고 잡고 이제 얘는 2, 마이너스 1로 본다. B라는 점의 좌표는 지금 이제 몇이냐면은 얘는 이제 8,4야. 8,4. 얘를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럼 얘를 3등분 해가지고 이 점이 이제 P가 되는 거야. 이 점이. 그리고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또 있어. 선분 AB를 1대1로 외분. 숫자가 작은 쪽에 위치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외분점은 이 선분 바깥에, 즉 A 왼쪽이나 B 오른쪽에 존재하는데 이 숫자가 작은 쪽, 이 왼쪽에 존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먼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몇이야? 1.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잘 들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1이지. 그거는 이 선분 AB의 길이를 1로 보겠다 이 얘기야. 비율을. 그리고 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방향으로 이제 요 숫자만큼을 더 가는 거야. 요 숫자만큼. 근데 이게 1이니까 1만큼을 더 가라는 얘기야. 여기가 이제 어디나? 여기가 Q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러면은 이제 봐봐. 얘도 이제 뭐 등분으로 이제 처리해볼 수 있지. 자, 이 상태에서 PQ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 PQ의 좌표를. 근데 우리 이제 옛날에 사실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나 5학년 때나 뭐 비례식 이런 거에 풀면서 한 이제 풀었던 아이디어를 여기에 적용하면, 자, 봐봐. 지금 이 변화량을 볼 거야. 변화량. X의 변화량. 자, 이제 이쪽으로 진행할 거야. 이쪽으로 일단. 이쪽으로 진행해. 그럼 X가 8에서 2로 바뀌었네? 그럼 X가 어떻게 변한 거니, 이거 지금? X가? 얘는 6이 빠진 거지, 그죠, 얘들아? 6이 빠진 거. 1로 넘어가게 되면은 빼기 6이 됐고, X좌표는. Y좌표는 지금 어떻게 됐니? Y좌표. 마찬가지로 지금 빼기 6 된 거 맞니, 얘들아? 빼기 6 된 거. 근데 그 빼기 6을 둘 다 하는데 몇 칸이야, 이게 지금? 선분 AB가? 이게 칸수로 따지면 3칸이 아니라 3칸. 그러면 3칸인데 빼기 6 빼기 6 했잖아. 그러면 한 칸당 얼마큼 갔는지를 구하려면 이게 좀 4칸이었으니까 얘네를 나누기 3 하면 되지 않겠니? 나누기 3. 나누기 3을 해주시게 되면은 X가 2씩 빠진 거고 Y도 2씩 빠진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 X가 2 빠지고 Y가 2 빠진 거. 그러면은 점 B에서 X를 2를 빼고 Y를 2로 빼면 그게 P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요 P점의 좌표는 이제 2씩 빼주니까 6,2가 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6,2가 되어야 되는 거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그럼 그 규칙을 이용해서 Q도 이제 구해볼 수 있잖아, Q도.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이래. 이게 길이의 B가 선분 AB는 1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B는 똑같이 1이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X, Y가 변화한 만큼이, 여기서 X, Y가 변화한 만큼이랑 똑같겠죠?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아까 선분 AB 전체는 X가 6이 빠졌고, Y도 6이 빠진 거니까, Q를 구하려면 A를 기준으로 해서 X를 6을 빼. 6 빼주면 마4. Y도 6을 빼. 6 빼니까 마8.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칸당 얼마만큼을 이제 갔는지로 구하는 거야. 한 칸당 얼마만큼 이제 X, Y가 변했는지로 확인해 주는 거야.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한 것도 좀 잘 기억해놔야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얼마큼 이제 변화했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 공식으로 물론 해결해도 돼. 근데 이것도 아마 기억해놔야 너네 이제 문제 풀 때 훨씬 유리할 거야. 6번. 필수예제 6번. 일단 요거까지 보고 적고로 다 갑시다. 필수예제 6번 문제는 자, 봐봐.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 이렇게 한번 떠볼게. 이렇게 한번 떠볼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A로 보고, 여기를 내가 이제 B로 보고, C, D 이렇게 볼게. 평행사변형 점 쓰는 순서는 이게 반시계로 돌아가야 되거든, 반시계로. 반시계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내가 A로 했어. A, B, C, D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A, B, C, D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쓰는 순서는 반시계로 돌아가야 돼. 쓰는 순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좌표가 남아있으니까 좌표를 쓰면 A는 1, -2, C는 이제 4,7이래.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선분 CD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래. 선분 CD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은 일단 연장선을 그어보자, 연장선. 연장선을 그어봐, 이렇게 연장선. 그러면은 여기서 자, CD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은 이게 뒤에 숫자가 더 작잖아. 그럼 C에 가까운 거야? D에 가까운 거야? 더 가까운 쪽은? 저 작은 숫자 쪽에 가깝다라고 했죠? D에 가까운 거야, D에.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떻게 떨어져 있는 점이냐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몇이야? 1이잖아. 선분 CD의 길이를 1로 보겠다 이 얘기야. 비율을 1로. 그 다음에 지금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방향으로, 즉 C에서 D 방향으로, C에서 D 방향으로 그 작은 숫자만큼을 더 가는 거야. 작은 숫자만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그 외분점인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인 거야. 이 점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왜냐하면 그 점으로부터 C까지는 거리의 비가 2고 D까지는 지금 거리의 비가 1이기 때문에 저렇게 외분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저렇게 찾았으면 문제는 B의 좌표까지 찾는 게 목표인데 B의 좌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자. 우선 여기서 점 D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점 D. 점 D는 선분 CD의 중점 아니니 중점. 선분 CD의 중점. 그러면 중점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로 계산이 가능하겠지? 더해서 나누기 2로. 그러면 x끼리 더하면 마 2니까 나누기 2에서 마 1로 쓰시고 y끼리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4니까 나누기 2 해주면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b의 좌표 구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다. b의 좌표 구하는 거는. b의 좌표 어떻게 구하냐?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좀 떠올려야 돼. 평행사변형의 성질. 뭔 성질이 있습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무슨 성질이 있니?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즉,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만나는 점은 2등분이 되는 점이다. 두 대각선이 2등분이 되는 점으로 볼 수가 있어. 두 대각선이 2등분이 되는 점이야. 두 대각선이 2등분이 되는 점.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점 B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로 두잖아. 점 B의 좌표를. 그럼 이 선분 AC의 중점이랑 선분 BD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선분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선분 BD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얘네가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AC의 중점 좌표 구하는 식을 써야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7. 자, BD의 중점 2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6 플러스 2. 얘네가 이제 같아야 되겠지, 얘네가 이제. A가 B죠. 2분의 자, 여기 B 플러스 2. 이렇게. 이게 일치하는 거니까 이런 식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마저 계산하면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그럼 같아야 할 것이니까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2분의 3은 2분의 a-1. 그럼 a 계산해보시면 여기서 4가 나오면 될 것이고, 자, 왼쪽 세모 2분의 5였고 여기가 2분의 9 플러스 2니까 b는 여기서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표는 일단 4,3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야. 4,3으로. 4,3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점이 일치한다.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이제 그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기 때문에 중점 일치 조건으로 풀긴 푸는데,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것도. 자, 생각해보면 지금 봐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랑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끼리 평행하거든. 그리고 그 평행한 성질에 의하면, 자, 봐봐. 이것도, 자, D 선분 CD를 보면, 자, 점 D에서 점 C로 진행할 때, X가 지금 어떻게 변했니, X가 어떻게 변했니? 몇이 더해졌니, 이게 지금? 5가 더했지. Y로 얼마큼 변해있는지 봐봐. Y가 2에서 7이 됐으니까 5가 더 더해진 거 아니니? 5가?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야. 여기도 X가 플러스 5가 돼서 A가 6이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Y도 이제 플러스 5가 돼가지고 여기에 5로 하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이. 안 나오네?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A.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여기 5네. A가 그럼 6이 맞는 거. 6으로 바꿔주셔야 돼. 6을 바꿔주겠다. 6으로. 자, 그러니까 6,3이 되면서 똑같은 값이 나오죠? 똑같은 값이. 이건 당연한 거야. 평행사 변형이 이제 평행하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 x, y의 변화량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여기에서 변화량이나 여기에서 변화량이 똑같은 거야,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죠? 이게 가능하고. 7번을 이제 볼 건데. 자, 지금 두 점 A, B를 잇는 직선 A, B 위에 있는 어떤 P라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래. 일단은 저거를 이제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볼 거야, 수직선에다가. 자, A를 그냥 요 정도 쪽으로 찍고, 여기는 지금 4,3.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만 대략 요 정도 쪽으로 찍고, 여기는 이제 3,5야. 그 다음에 이제 P 이제 조건이 밑에 주어지는데, 가족번호를 한번 좀 잘 정리해 볼 거거든. 이게 3AB는 BP래. 그러면 여기서 선분 AB 대 선분 BP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선분 AB 대 BP는? 몇 대 몇이니? 이게 그 3, 1 순서로 지금 곱해져 있는데 개수가 거꾸로 1대 3으로 반대로 써줘야 되는 거 알겠니? 반대로 쓰는 거? 반대로 써야 되겠지? 저 의미가 뭐냐면은 선분 A, B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1로 본다면 실제 길이가 1이 아니라 비율이 1인 거죠. 얘를 한 칸으로 보면은 B에서 P까지는 3칸이 떨어져 있다 이 얘기지. B에서 P까지는 3칸. 그러면은 이게 B에서 얼마만큼 3칸이 가냐, 이게 왼쪽으로 3칸이 갔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3칸이 갔을 수도 있어. 만약에 왼쪽으로 3칸 갔을 때에는 한 칸 갔고 또 한 칸 더 가고 또 한 칸 더 가면은 이제 이 위치에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치에 이렇게 첫 번째 후보인 거야.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는 오른쪽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하나, 둘, 셋. 여기에 그 두 번째 후보가 위치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후보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나조건이 있어. PA가 PB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거든. PA가 PB보다 작다. 그러니까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B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다 이 얘기거든. 그럼 P를 내가 요점으로 잡으면 PA가 요거고 PB가 요거잖아. 그럼 PA가 짧니 PB가 짧니 이거? PA가 더 짧죠? P가 여기를 놓이면은 나조건은 만족하는 건데 만약에 P를 여기로 가정해봐. 여기 PA가 짧니 PB가 짧니? 이거는 B가 더 짧죠? 그러니까 나조건이 그럼 안 맞지. 그래서 일단 나조건까지 만족하려면은 P1을 진짜 점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얘는 안 되는 점이죠. 나조건에 의해서. 나조건에 의해서 이거 P1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P1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좌표를. 원래는 그 공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면, 자, 봐. P라는 점은 이게 선분 AB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점이야. 그럼 P라는 점은 A까지는 몇 칸이야, 지금? 자, 2칸. B까지는 몇 칸? 3칸.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 결론. P라는 점은 선분 AB를 외분하는 점이다. 몇 대면? 2대 3으로 자, 외분하는 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외분하는 점. 이걸 찾을 수가 있어. P라는 점은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는 그 공식만 쓰면 되는 거야. 공식만. 자, 이거 2대 3이니까 요 선분 AB를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2대 3으로 이제 외분하는 점 찾을 거니까 공식 그냥 쓸 거야, 공식. 그러면은 2-3분의 자,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써야 되겠지? 자,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4 Y좌표 똑같이 쓰는 거야. 자, 2 마이너스 3 해준 다음에 2 곱하기 5 마이너스 3 곱하기 4 자, 2 곱하기 5 마이너스 3 곱하기 4 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P 좌표가 완성이 되겠죠? P라는 점의 좌표가.
좌표를 마저 좀 계산해 보시면 P는 몇 콤마 몇이냐? 자, 6-12에서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P점의 좌표 6 나올 것 같고, 자, 10 빼기 9니까 이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최종 좌표는 P가 이렇게 나온다. 저게 일단 답이야, 저게. 자, 근데 이렇게 찾는데 아까 앞전 문제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이걸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변화를 보면 된다라고 했어. 변화. 자, 얘를 찾고 싶어. 이쪽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러면 자, x가 지금 봐봐. 요 한 칸에서 x가 어떻게 지금 변화했니? x가 더하기 1이 된 거죠. 더하기 1이. y는 지금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빼기 2가 된 거 지금 확인되니? 빼기 2 된 거. 그러면은 p까지 진행할 때 이 한 칸당 x가 1 증가하고 y가 2 감소한다는 규칙이 그 다음에 계속 적용이 될 거 아니야? 적용이. 그럼 b라는 점을 베이스로 했을 때는 이 규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 만약에 a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두 번 적용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봐봐. a를 기준으로 나누면 지금 이 규칙이 a로부터는 두 번 적용이 돼야 되니까 x좌표는 플러스 1이 두 번. 2를 더해 주어가지고 여기 좌표가 그럼 6이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6. y좌표 마찬가지로 2가 빠지는 건데 2를 한 번 더 빼고 2를 한 번 더 빼고 총 두 번 빼는 거잖아. 2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마 4가. 그래서 마 1인 거야. 좌표가. 이 좌표에서 2를 뺀다라는 걸 두 번 해주게 되니까 6, 마 1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는 응용을 한번 해보자. 얘도 한번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얘도. P2도. 일단 P2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해보면은 P2라는 요 점은 이 구별을 합시다. 이거. P 이제 1이라는 점이었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 자, 이 P2를 한번 확인해보면은 선분 A, B를 몇 대 몇이냐? 자, A로부터는 총 몇 칸 이거? A로부터? 4칸. B로부터는 몇 칸이야 이거? 3칸이니까 이 P2라는 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P2는 선분 A, B를 자 4대 3으로 외부라는 점이에요. 여기도 이게 르이 빠졌습니다. P1은 선분 A, B, 르.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공식 쓰면은 바로 답은 나오는데 이제 요 변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변화. 얘들아, 지금 이게 내가 왼쪽으로 진행할 때 한 칸당 x가 이렇게 변했잖아. 왼쪽으로 진행할 때. 그럼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니?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니? 오른쪽으로 반대로 진행하면. 그럼 반대로 진행하는 거를 만약에 써보면 이제 반대 진행 방향이야 이게.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이제 x가 1이 빠져야 되는 거고 y도 2가 더 더해지는 그 규칙을 적용하면 되잖아. 그 규칙을.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x가 빼기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의 변화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y의 변화로 이때는 플러스 2가 되는 것이니까 이 규칙을 이제 B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적용하면 되겠지. 이 규칙을 세 번. 그러니까 x는 빼기 3이 된 거고 총. y는 총 플러스 6이 된 거잖아. B라는 점의 좌표를 베이스로 해서 B라는 점의 좌표를 베이스로 해서 x가 3 빠진 거고 y는 6 증가한 거니까 최종 좌표는 0,11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화한 만큼인데 B라는 점의 좌표를 베이스로 해서 이만큼 변화한다 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좀 잘 봐주시고, 이거 이제 그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 시험은 그 뒤에 40번 문제를 찾아보면 되고, 이제 나머지 두 번은 요 프린트 드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40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내분 뭐라고? 내분일 때가 없냐? 내분일 때도 있어요. 내분일 때도. 그러니까 그 떨어진 점이 이제 여기서 3칸 떨어진 거였는데 좀 덜 가는 거지. 덜 가면 그럴 수도 있어. 덜 가면은 이 안으로 갈 수 있어. 덜 가면은 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보는 거야. 만약에 그 A, B의 길이 B가 만약에 세 칸이야. 여기 세 칸이야, 세 칸. 근데 B에서 한 칸 떨어진 지점에 P가 있으면 한 칸 떨어진 지점. 그러면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존재할 수 있고 내분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외분도 가능하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두 점 AB가 주어져 있을 때 저 3AB는 EBC를 만족하는 직선 AB가 점C가 두 개 존재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야. 자, 묘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관계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선분 AB 대 선분 BC는 자, 얘는 몇 대 몇입니까? 이거 몇 대면? 얘는 2대 3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니? 2대 3으로 2대 3 2대 3으로 볼 수 있고 수직선을 한번 좀 그려볼게. 자, 그럼 이제 A라는 점 한번 찍어보고 A는 1,3 B라는 점도 한번 찍어보자. B라는 점은 3,-1이야. A, B 대 BC가 2대 3인데 그러면 A, B를 내가 두 칸으로 보는 거지. 두 칸으로. 이번에 두 칸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B에서 C까지는 몇 칸이니? B에서 C까지. B에서 C까지는 세 칸이야, 세 칸. 그럼 세 칸을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은 지금 얘가 두 칸이다 보니까 얘를 반 쪼개가지고 이거 한 칸짜리를 좀 생각할게. 한 칸짜리 이렇게. 그럼 B에서 C까지가 세 칸이니까 왼쪽으로 세 칸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이제 C가 처음으로 존재할 수 있는 후보 점인 거지, 여기가. 이거 뭔가 하는지 알겠니?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만약에 한 칸, 두 칸, 세 칸 같다라고 만약에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 점이 이제 두 번째 후보 C2가 두 번째 후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후보. 그래서 저 C1, C2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일단 문제야. 그럼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변화량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변화량 가지고 일단은 C1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나는 왼쪽으로 먼저 진행할 때 해볼게. 왼쪽으로 진행하면은 X, Y가 얼마큼 변하는지를 볼 건데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지금 두 칸짜리를 지금 보는 거가 아니라 요 한 칸짜리 볼게요. 한 칸짜리. 일단 두 칸짜리는 X가 지금 몇이 줄었냐? 2가 줄었고 Y는 4가 증가한 거 맞니 이거? 요게 두 칸짜리잖아. 두 칸짜리. 두 칸이면 한 칸은 나누기 2 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하고 Y는 2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거야. 한 칸은 저만큼의 변화량이 있었을 거야. 한 칸은. 그 규칙을 적용하면 C1도 금방 확인이 되겠죠? 이제 A라는 점을 베이스로 하면 A라는 점 베이스로 C까지 이 규칙을 한 번 적용해. 그럼 여기서 1 빼라는 거잖아. 0. Y는 2 더하라는 거잖아. 그럼 5가 돼야 되겠지. C1이라는 점은 0,5가 돼야 되는 거야. 0,5. 이렇게 확인 되십니까, 이거? 확인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C2 확인해 볼게. C2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X가 2가 증가한 것이고 Y는 오히려 4가 감소한 것으로 이제 생략을 할 거야. 그 규칙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겠지? 지금 색깔 이거 구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는 이제 X가 1 증가하고 Y가 2 감소한 거니까 그 규칙을 C2까지 계속 진행시켜 보면 되는데 B에서 3번 그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3,-1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X는 1 증가하는 게 3번 Y는 2 감소하는 걸 3번 해줘야 되는 거니까 좌표를 써보면 원래 여기 B라는 점의 좌표 베이스를 해가지고 이 1 증가한다는 게 3번 Y 좌표 똑같이 이제 2 감소한다는 것도 3번 해보시게 되면은 6, 몇이야 이거? 막7 나오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C1, C2 점 찾았으니까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답인데 그냥 이렇게 이제 X끼리 빼면 6의 제곱 Y끼리 빼면 12의 제곱이야. 계산해보면은 얘가 이제 루트 180이야. 얘 6루트 보면 6루트 6루트 5로 나오게 됩니다. 6루트 5 이렇게
그래서 C1, C2는 일단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 이렇게 찾는데, 자,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딱 답만 이제 찾아내라고 한다면은 사실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왜냐면은 봐, 지금 C1, C2의 좌표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거든. 이 칸만 너네가 잘 구해놨으면 봐봐, 선분 AB가 몇 칸이었니? 선분 AB 두 칸이었지. C끼리는 총 몇 칸이니 이게? C1, C2끼리 총 몇 칸? 6칸이지. 얘가 지금 두 칸이고 C1, C2가 6칸이면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3배 차이 나잖아. 그럼 얘 길이 구하고 3배 하면 되는 거야. 얘 길이 구하고. 그게 훨씬 간단한 거야 사실. 얘 길이 구하고 3배. 그걸로 한번 해보면 선분 AB를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X 길이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 길이 빼고 제곱하면 얘가 이제 그 2루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3배 하면은 6루트 나오잖아. 6루트.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사실. 굳이 좌표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 칸수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필수에 8번도 좀 보도록 할게요. 8번.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게 뭐였으냐, 이게. 어떤 삼각형이 있다. 근데 그 삼각형의 각을 이등분하는, 각을 이등분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듣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비례식이 좀 나오게 되는데, 비례식이. 여기서 비례식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비례식 나오는 거? 뭐 대 뭐는 뭐 대 뭐 있었는데, 이거?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라는 식이 있었지.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야. 자, 요런 관계식이 있어. 요런 관계식. 비례식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 뭐 대 뭐는 뭐 대 뭐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일단. 그거를 이제 이 문제에다가 내가 적용을 할 거야. 이 문제에다가. 보자. 살짝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각 C의 이등분선이 AB와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를 A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B라고 보고, 여기를 내가 C라고 한번 해볼게. 이때 각 C의 이등분선을 그어. 각 C 이등분선. 이렇게 그어. 그러면 그 이등분선을 그었으면은, 이게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비례 관계가 이제 주어지잖아. 비례 관계가. 여기 만나는 점 D가 있을 때 그 D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라 라는 문제야. D의 좌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확인해볼 건데, 자, 우선은 이거를 확인하려면 비례식 있지? 이 비례식을 적용을 해줄 거거든. 그래서 선분 AC와 선분 CB의 길이를 여기서 구해줄 거야. 자, 선분 CA의 길이 구합니다. 얘는 X끼리 빼고 제곱 1, Y끼리 빼고 제곱. 그러면은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야. BC도 똑같이 합니다. BC도. 얘도 이제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씩 쓰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루트 10 나오게 되는 거거든. 루트 10. 그럼 여기서 의미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질에 의해서 요거 대 요거는 뭐 대 뭐가 같습니까? AD 대 BD와 같은 거야. 근데 얘네 둘이 길이가 같잖아 지금.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선분 AD와 선분 BD도 같은 길이를 가진다는 거야. 같은 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은 길이 가지는 거? 왜? 선분 CA 대 선분 CB는 선분 AD 대 선분 BD니까 여기서 선분 CA가 선분 CB와 같구나. 따라서 선분 AD 또한 선분 BD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결론 D라는 점은, 점 D는 선분 AB의 뭡니까?
중점이 되겠죠. 중점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중점좌표 구하는 식을 써주면 돼. 중점좌표 구하는 식을. 그 식을 한번 써보시면, 자, A 이거 더하고 나누기 2니까 계산해 보면은 2분의 3-1 y좌표 2분의 4 더하기 2니까 맞아 계산해 보시면 얘가 있는데 1,3. 그래서 A 빼기 B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을 최종 답으로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을. 그렇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설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해. 몇 대 몇.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이런 문제가 얘가 이제 만약에 2루트 10으로 만약에 나왔다. 길이가 여기가 2루트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그냥 루트 10이면 이게 2대 1이지. 그때는 얘가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2대 1. 그때는 이 점이 무슨 점이니? 이 점이 선분의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이때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2대1 내분점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2대1 내분점의 좌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2대1 내분점의 좌표 찾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을 한번 보자. 9번. 자, 이것도 보시면 좌표 평면 중에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잡는다. 이때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최소값이 48 이런 거 나와 있어. 문제에서 점 P에 대해서는 좌표가 안 좋아져 있거든. 그래서 점 P 좌표를 내가 일단 얘들아 미지수로 잡을 거야. 미지수로 이렇게 잡을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미지수로 잡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저식을 쓸 거야 이제 3분 AP제곱 더하기 3분 BP제곱 더하기 3분 CP제곱에 대한 식을 쓸 거야. 이 식을 한번 써보자. 그럼 이제 AP제곱 먼저 써주면 자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자 BP제곱 X-7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자 CP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 여기까지 다 쓰건데 여기까지 쓰는데 여기까지 쓰는데 자 전개해서 정리해봐야 되겠지. 이거 이제 정리할 거야. 한꺼번에 바로 전개해서 정리할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7, 8, 9 18x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y 네, 플러스 51 더하기 a제곱 바로 전개해서 정리할 거야. 이거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완전제곱식을 또 만들 거거든. 완전제곱식을. 그럼 얘는 또 완전제곱식을 만듭니다. 자 3으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6x 자 y 부분도 3으로 묶어.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y 그 다음에 안 묶일 부분 뒤에 쓴다. 플러스 51 더하기 a제곱 지금 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절반의 제곱 우리가 더해주고 있지. 그래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얘 절반을 해줘야 돼. 얘 절반은 여기다가 나누기 2 하라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2 해주면 3분의 a가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해주니까 9분의 1 a 제곱이야. 여기까지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볼 건데 제가 마이너스 27에서 b 빠져나옵니다. 요거 9, 3, 27.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a 제곱이 일단 밖으로 빠져나오고 뒤에 남아있던 51 더하기 a 제곱이 있으면 앞에는 이제 완전 제곱씩 묶이게 되는 부분을 쓸 거야. x-3의 제곱 그 다음에 3 해주고 y-3분의 a의 제곱 여기까지 써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걸 또 뒤에 있는 걸 또 정리를 해. 뒤에 있는 거 숫자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10에
x-3의 제곱 3배 y-3분의 a 제곱 이거 계산해보시면 24 더하기 3분의 2a 제곱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자, 이거를 좀 더 풀어 헤쳐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얘를 해석을 해주면 이게 x가 3, y가 3분의 a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해석하거든. 그래서 x가 3, y가 3분의 a일 때 의 최소값이 몇이다? 24 더하기 3분의 2a 제곱이 최소값이야. 이게 최소값.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그 최소값이 48이라고 줬거든. 48. 그럼 얘를 풀어봐야 되잖아. 얘를 풀어봐야죠. 그러니까 자, 24 더하기 3분의 2a 제곱이 48. 24 넘겨주게 되면은 이게 3분의 2a 제곱이 24여가지고 a 제곱 구해주면 36이 나와서 a가 7마 6이지만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6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냥 6으로. 그래서 일단 a는 구했어. 답은 나왔어. a가 6입니다. 답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이게 있어. 자 지금 문제에서 봐봐. 저 AP제곱, BP제곱, CP제곱 이 세 개에 대해서 지금 제곱의 합의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지금 최소가 되는 순간에 이 x, y 좌표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점 P의 좌표가 3,3분의 a 1대로 나오게 된 거잖아. 이게 뭐랑 연관이 돼 있냐? 이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삼각형에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봐. 무게중심 좌표. 무게중심 좌표는 다 더해서 나누기 3이라고 얘기했거든. 얘네 x끼리 다 더하면 9니까 나누기 3하면 3. y끼리 다 더하면 a니까 나누기 3하면 3분의 a야. 무게중심이랑 좌표가 똑같습니다. 무게중심. 그래서 저 세 개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일 때에는 저 점 P가 뭐일 때 무게중심이 0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점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점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저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합이 최소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점 P가 무게중심일 텐데 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 라는 거야. 무게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무게중심일 때이다. 11번을 봅니다. 11번 거의 다 왔다 이제 11번 거의 다 왔다. 11번 문제는 자 저 루트끼리 더하는 거에 최소를 물어보게 되는데 자, 이 최소를 좀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최소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자,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 최소. 루트끼리 더한 거의 최소. 루트끼리 더한 거의 최소. 자, 요게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은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랑 요거, 이 각각의 루트가 뭘 의미하는 식인지는 알아야 돼. 뭘 의미하는 식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 식이냐? 이게 사실 많이 우리가 쓰는 식이거든요. 이거는 점 x, y, 점 마이너스 1, 3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이었습니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식. 이게 뭐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식 쓰면 이거 나올 거야. 나오는 거 확인돼? 나오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x, y라는 점이나 3,1이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일단 3,1로 한번 좀 확인해보고 3,1 마이너스 1,3 한번 확인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P라는 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다시 얘를 내가 P로 보고 얘를 A로 보겠습니다. 이제 점 내에 이 문자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제 A라는 점이 지금 여기 있고 B라는 점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일단. 자,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대충 요 정도쯤 해보자. 요 정도쯤. 그러면은 PA 더하기 PP 이런 길이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P라는 점이 한 요 정도쯤 위치에 있다. 여기가 P다. 그럼 PA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P가 어디에 위치해야지만이 얘네 둘의 길이의 합이 최소이겠느냐라는 거야. 점 P가 어디에 위치해야?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이거? 점 P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면 저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일까? 얘가 어디에 위치해야 이 두 길이의 합이 최소일까?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어디 있어야 될까 이게? 점 P가 선분 AP 위에 있으면 됩니다. 선분 AP 위에. 여기 있으면 PA 더하기 PB는 무조건 선분 AB고, 이게 가장 짧은 거예요. 이게 가장 짧은 순간이야. 그래서 저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저 최소값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선분 PA 더하기 선분 PB의 최소값은 선분 AB의 길이로 보는다. 선분 AB의 길이. 왜 그러냐?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꼭 확인해.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답이야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얘 길이 계산해 주시면 몇입니까? 선분 AB의 길이 만약에 계산해 보게 되면은 X끼리 빼면 4의 제곱이고 Y끼리 빼면 2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Y를 계산해 주면 얘가 좀 되기 싫어. 2루트 5이다 2루트 5. 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골라주시면 되고 2번으로 저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기만 하면은 어느 점에 있든 항상 PA, PB를 더한 게 선분 AB의 길이로 나오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요거까지. 자, 31번. 자, 그럼 문제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있는데, 얘는 이제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 4 보면 있다라고 나와 있어. t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야. 자, 이제 이거 문제는 그냥 직관적이야.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내분하는 점이 있대.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거든 얘들아. 그 내분하는 점을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거야. 그냥 그 공식 쓰면 돼. 공식. 그럼 공식을 씁니다. 공식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분모는 저 두 개 비율을 더해주시고, 자, 분자 엇갈려야 되겠지. 자, t 곱하기 6 플러스 1-t 곱하기 마이너스 6. 이게 x좌표 일단 정리하고 있고, y좌표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보시게 되면은 t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1-t 곱하기 5.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 분모는 이게 없어져서 1이야. 분모는 1. 분자만 쓰면 되잖아. 분자에다 와서 써보면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6 튀어가지고 앞에 정리해주면은 얘는 몇이니 이거? 12. 6t니까 12t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여기로 마찬가지로 뒤에를 정리해주시면은 5-6t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8t 플러스 5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점이 1-4분면에 있다 라는 거야. 1-4분면에 있다. 그럼 내가 1-4분면에 있으면 1-4분면의 좌표는 어떤 부분이?
1사분면은 양수 나오는 거 같니? 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12t-6이 0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는 이 두 가지 조건식까지 써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식까지. 몇 가지 써야 돼? 그래서 이걸 한번 써서 풀어보시면 t가 2분의 1보다 크다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t가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확인이 돼. 그래서 공통범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범위. t가 이제 2분의 1 나오고 8분의 5가 나오게 되니까 2분의 1보다 큰 거, 8분의 5보다 작은 쪽에서 공통범위를 체크한다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일단 이렇게 나오네. 답은 2분의 1과 8분의 5 사이로 나오네. 그래서 답은 일단 몇 번? 2분의 1과 8분의 5? 저거 구할 수 없지. 마이너스 6. 어디? 마이너스가 틀렸나? 마이너스 3t 하면 8분의 5 해서 2분의 1로 크다. 좌표를 잘못 썼나?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2점. 이거? 이거? 자. t 곱하기 여기를 단대로 썼구나. 여기도 그건 다 틀렸죠? 여기 맞나? 마삼이에요. 맞고, 오케이. 여기만 지금 잘못 쓴 거네, 여기만 지금.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그렇지. 그럼 여기 이제 2t-2니까, 영어 좀 다시. 2t-2니까 2t-2. 그러면 얘가 이제 8t로 나오게 되네. 8t-2로 나오겠네. 8t-2. 자, 그럼 여기서 다시 8t-2에서 얘가 이게 0보다 크다. 다시 쓰자, 얘들아. 8t-2가 0보다 크구나. t가 4분의 1보다 크구나. 이게 4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4. 그럼 답이 있니? 4로 바꿔주면은 2번이 답이긴 한데, 2번이 답인데, 하나 좀 신경 써줄 게 있어. 뭘 신경 써줘야 되냐면은, 뭘 신경 써야 되니? 신경 써야 되는 거. 이게 그 비율 있잖아, 비율. 이 비율 몇 대 몇 할 때, 이게 반드시 양수여야 돼, 양수. 마이너스 2대 3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얘가 양수여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t가 0보다 커야 되고, 저 1-t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요거 풀면 요거 t가 1보다 작다 나오게 되거든. 그럼 0보다 크면서 1보다도 작아야 되잖아. 그게 뭐야? 0과 1 사이에 위치한 거 아니야, 0과 1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은 여기잖아. 그래서 공통범위가 여기서는 0과 1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건을 주는 거야. 이 조건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양수여야 돼서 그래. 양수여야 돼서. 그래서 저 0과 1 사이라는 범위까지는 사실 고려를 해야 돼, 원래. 0과 1 사이라는 범위. 이것도 원래는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어찌됐든 공통범위가 어차피 똑같이 나와서 답은 똑같은 거야. 하지만 저거까지 고려해야 돼. 여기까지.